블랙잭, M4650, 미라지, 애니콜 시절에 윈도우즈 모바일을 탑재한 그야말로 스마트폰 바로 전 단계 폰들부터 시작해서 옴니아2, 그야말로 삼성 스마트폰의 시작이었던 이 전설의 폰, 그리고 드디어 전설의 시작 갤럭시 S1, 이렇게 삼성의 전설이 시작되었고, 펜을 탑재한 노트, 그리고 세계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 Z 폴드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넘버링의 마지막이면서 이제 플래그십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된 갤럭시 S10, 그리고 완성형으로 나온 Z 폴드 6까지. 야, 갤럭시 시리즈가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을 달려왔는데, 갤럭시 시리즈 사상 최고 성능으로 나온 갤럭시 S25 울트라, 갤럭시 시리즈의 완성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제품. 와, 갤럭시 S25 울트라, 정말 삼성이 걸어온 역사들.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애플스럽기도 하고. 그나저나 삼성 주식을 묻어놓고 안 봤는데, 야, 국장 투자한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삼성까지 이 모양이야. 제품도 제품이지만 주식 좀 신경 써주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옴니아2부터 시작된 삼성의 스마트폰 기술의 결정판 갤럭시 S25 시리즈, 그 중에서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이번 시간에 한번 성능 위주로 리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도 갤럭시 S24 울트라를 쓰고 있었지만, 보통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성능 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뭐 IT 유튜버지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썼었는데 엄청난 성능으로 인해서 요거를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삼성 기술의 결정판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네, 퀄컴 기술과 합쳐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 끝판왕을 만들었으려면 최고 성능 엑시노스를 탑재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등장한 갤럭시 S25 시리즈. 근데 디자인도 훨씬 더 세련되어졌는데, 뭐 삼성만의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삼성 스타일인데, 어쨌든 경쟁사의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뭐 보기에는 좋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압도적인 성능으로 나왔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 사전 예약 최고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성능일지 한번 갤럭시 S24 울트라, 그리고 같은 AP를 탑재하고 나온 갤럭시 S25 일반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딸에게 선물한 도라에몽 주머니 아빠로서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었는데, IT 유튜버의 딸이라는 말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요 제품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성능 비교 간단히 해보고, 뭐 이미 다들 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 채널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번 리뷰의 목적인 PC 게임을 여기 설치해서 돌려보는 것까지 해서 PC 게임이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강력해진 성능의 갤럭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비교를 위해 긱벤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기기 테스트가 끝났는데 충격적인 결과죠. S25가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 뭐 이 정도 오차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오차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점수가 나왔고, S25가 생각보다 발열 제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벤치마크 하나로는 알기 어렵지만 뭐 이 정도 성능이 나왔고, 그리고 참고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싱글 코어는 3358점, 그리고 멀티코어는 8184점입니다. 멀티코어에서 점수 차가 엄청나죠. 지금 S25와 비교해도 1500점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아이폰 최고 성능의 기기, 그 기기를 갤럭시 S 시리즈의 일반 모델이 15% 이상 앞서는 그런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능이 이제 다가 아니고, 스로틀링이 걸렸을 때 발열 제어 뭐 이런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3D 마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 성능과 발열 제어 능력을 보기 위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S25가 S24보다 초기 점수는 훨씬 더 높습니다. 1600점 이상 높은데, 최종 결과에 있어서는 더 떨어지죠. 스테빌리티가 38.4%,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S24 울트라의 경우는 53.9%. 하지만 S25 울트라 처음 점수가 6814점,
가장 높았는데 가장 낮은 점수 2900점 정도 나왔습니다. 스테빌리티 4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발열 제어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A18 프로 가장 높은 점수 4574점, 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낮게 나오는데 가장 낮은 점수는 3000점, 그러니까 이 S25 울트라보다 살짝 더 높은 점수가 나오고 스테빌리티도 67.7%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새로운 베이퍼 챔버도 사용되고 발열 제어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24 울트라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배터리 소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45도까지 올라갔고 43도, 네, 두 기기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도 최대 50프레임 같죠. 그런데 낮은 프레임이 5프레임까지 나오고 이 24 울트라의 경우는 12프레임까지 나오는데 이 결과는 조금 의외입니다. 뭐 사실 여러 번 돌려봐야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나오는 점수만 봐도 생각보다 스테빌리티가 낮게 나오는 점은 좀 아쉽네요. 자, 이제 게이밍 성능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고성능 게임인 원신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일부 리뷰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더 높은 성능이 나온다, 프레임이 더 잘 나온다, 뭐 이런 리뷰가 있는 것 같은데 벤치마크 점수만 비교해봐도 뭐 당연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게임 개발사의 최적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그래픽 높음이 기본으로 돼 있고 매우 높음으로 놨을 때는 기기 부하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역대 나온 안드로이드 기기 중 가장 높은 성능인데 그런 걸 보면 안드로이드 쪽에서 최적화가 조금 이 개발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렇게 원신이 부드럽게 나오는 거는 뭐 정말 보기 힘들죠. 안드로이드로 나온 모든 게임들 최고 수준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목적, 윈도우 게임을 안드로이드에서 즐기기 위한 에뮬레이터, 윈레이터. 이게 대표적인 에뮬레이터죠. 지금 9.0까지 나와 있는데 윈레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세팅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뭐 보안 문제도 생기고 뭐 믿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윈레이터 새로운 컨테이너를 이렇게 만들고, 네, 뭐 드라이버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죠. 자, 이걸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가상의 윈도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터치 옵션을 안 줬는데 여기서 이제 탐색기에서 파일을 설치하거나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조격이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윈레이터를 주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겠지만 최근 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게임패드를 만드는 게임서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설치를 하면 이렇게 보안 이슈가 생깁니다. 이것도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저는 뭐 설치를 했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면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 게임패드를 연결해도 되고 뭐 이렇게 터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 영상을 촬영하는 옵션이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아까의 윈레이터와는 달리 상당히 화려하죠. 뭐 엘든링 이렇게 눌러주면 PC 게임을 에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스팀 링크로도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PC 링크나 문라이트,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로도 실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그런 앱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게임을 설치하기 위해서 옆으로 가면 이렇게 뷰 게임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이제 게임이 필요한데 PC에 있는 게임을 가져와서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DRM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팀, 에픽 이런 스토어에 있는 게임은 정상적으로는 설치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DRM 프리인 GOG 갤럭시에서 다운받은 게임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옮기는 방법은 소유한 게임에 들어가서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엑스트라스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에 설치된 실행 파일을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게임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설치를 해주고
그것을 나중에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된 후에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실행 파일 폴더로 갑니다. 이걸 갤럭시 S25 울트라의 내장 메모리에 아무 위치에나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X86 GOG 갤럭시 게임스에서 설치된 게임 폴더를 복사해서 내장 메모리에 복사를 해줍니다. 다시 게임 허브를 실행해주고 여기서 이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고 PC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가져온 GOG 폴더에 있는 이 툼레이더 실행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그래픽도 들어가고, 설치된 게임을 가져오는 것 말고 여기에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배트맨 아캄 시티 실행 파일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여기서 플레이 나우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OK 눌러주시고 옵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C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C 드라이브 말고 D 드라이브가 이 폰의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키보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행 파일이 있는 이 폴더 말고 다른 폴더에 설치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거는 지금 터치로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인스톨. 그러면 이렇게 PC에서 게임이 설치되듯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되었고 뒤로 돌아가기 눌러서 이제 다시 설치된 폴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각 게임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툼레이더는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실행 파일이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바이널이나 빈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트맨 AC 요걸로 누르고, 자,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라이브러리 지우고 이제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서 파일까지 지워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게임 누르면 원래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파일들을 자동으로 받아오는데 이 배트맨은 그게 안 되네요. 툼레이더. 자, 툼레이더 지금 현재 각 게임별로 대부분 설정은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와인 9.5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퍼포먼스라든가 패스트, 가장 실행률이 높은 거는 이 슬로우겠죠. 그리고 퍼포먼스로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GPU 드라이버는 맨 처음에는 시스템 드라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요거 여기 보시면 없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8 엘리트 그리고 오디오 드라이브 펄스 그 다음에 DXVK 버전 1.10 요게 실행이 가장 잘 됩니다. 더 높은 버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여러가지 이런 드라이버들이 버전이 안 맞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게임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VK D3D 1.12 그리고 이제 CPU 트랜스레이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박스 64 0.32 아니면 0.31 버전 때 B3나 이런 걸로 선택을 해주고, 툼레이더 이제 실행. 네, 이렇게 툼레이더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중간에 크래시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 옵션으로 들어가서 화질 높음으로 고급이나 최고급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높음, 그리고 해상도는 720 그리고 재생률이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놓고 플레이 과연 될 것인가? 네, 여기까지 나온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네, 됐습니다. 현재 게임패드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인풋 매핑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상 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갤럭시 S24 울트라, 25 울트라 한번 툼레이더 벤치마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울트라의 경우에는 GPU 드라이버 턴입 24.3 R12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C게임 툼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레임 차이 엄청나죠? 58프레임, 80프레임.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 57프레임, 최대 98, 그리고 평균 77.7, 최소 81, 최대 146, 그리고 평균 117프레임. 프레임 차이가 지금
40프레임이 차이가 납니다. 와, 엄청나죠? S24 울트라에서도 잘 돌아가지만 이 25 울트라에서의 성능은 진짜 압도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발열이 엄청납니다. 와, 역시 PC 게임을 에뮬레이션해서 그런지 발열이 정말 엄청난데 지금 이 상태로는 진짜 거의 게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터치로 이런 게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게임서사의 X3입니다. 이렇게 쿨링팬이 달려있죠. 쿨링 기능 없는 게임패드는 뭐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뜨거워서. 네,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네,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쿨링팬이 있는 게임패드는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죠. 또 별다른 세팅 없이 이렇게 게임패드도 잘 됩니다. 자, 뭐 게임서사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이렇게 설정 없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쿨링팬이 달려있는 게임패드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게임서사의 X3 그리고 X3 프로 이 두 제품이 유명한 제품이죠. 자,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게임기들, 저의 경우는 주로 에뮬레이션 게임들을 테스트했었는데 PS2 그리고 돌핀 에뮬레이터 이 정도 최상위 에뮬레이터들은 스냅드래곤 8 젠 3에서 거의 정복이 되었죠. 그 이상의 에뮬레이터들 뭐 PS3라든가 이런 에뮬레이터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윈도우 에뮬레이터들이 점점 발달함으로써 네,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겠죠. 뭐 어느 게임까지 되는가. 네, 뭐 데모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완벽하죠. 네, 인게임 118프레임. 네, 거의 풀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이 정도면 예전 UMPC들, 뭐 3, 4년 전 UMPC들 거의 능가하는 성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하다 좀 튕겨서 설정을 좀 바꿔주었습니다. 바꿔준 게 이제 DK D3D 2.13 그리고 박스 64 0.31 B3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뭐 하다가 튕기면 계속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트맨 아캄 시티는 아까 전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이 드라이버가 받아지지 않아서 실행이 안 되고, 그리고 드래곤 도그마 1편 네, 설정은 퍼포먼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래픽 드라이버만 8 엘리트로 바꿔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도그마를 하려면 PS3 에뮬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네, 바로 실행이 되네요. 야, 감동이죠. 네, 60프레임 뭐 아마도 이 게임은 60프레임에 맞게 나온 게임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여러 방법으로 세팅을 맞춰줘야 됩니다. 실행되고 나서 튕기는 거는 DK D3D 요 버전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박스 64 요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60프레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네, 정말 뭐 폰에서 이게 된다는 거 정말 놀랍죠. 아, 네, 드래곤. 아, 갤럭시 S25 울트라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와, 박력이 넘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위쳐까지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자, 위쳐의 경우에는 실행 와이를 눌러주면 이 프로톤 9.0 ARM64 2가 깔립니다. 그리고 GPU 드라이버는 L8 엘리트. 네, 요것도 이렇게 상위 버전으로 체크가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요것도 이렇게 놓고 0.32. 네, 과연 될지. 상당히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뭐 게임 자체가 워낙에 용량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런처 없이 이렇게 실행화를 선택해주면 네, 런처를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네, 나왔습니다. X. 네, 처음에는 살짝 소리가 깨졌는데 뭐 과연 위쳐가 될지. 랭귀지도 코리안 네 나오죠. 한국어. 네. 그래픽은 낮음으로 놔야 되겠죠. 낮음. 720p 낮음이면 스팀덱 정도 성능인데. 네, 과연 될지. 과연. 네, 뭔가 불길하네요. 이야, 위쳐. 와, 대박. 이야, 위쳐가 됩니다. 지금 43프레임. 와, 50프레임. 네, 60프레임도 나오네요. 56프레임. 와, 야, 놀랍습니다. 이 성능. 낮은 옵션이긴 한데 근데 이게 스로틀링이 좀 걸리는군요. 네, 조금 하니까 바로 그냥 네, 프레임이 토막나네요. 네, 너무 사운드도 좋고 네, 위쳐가 30프레임대라도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 정말 뭐 감격이죠. 저처럼 위쳐 매니아의 경우에는 네, 정말 감동입니다. 이 폰으로 리모트가 아니고 위쳐 1, 2도 아니고 3를 이렇게 직접 실행한다는 거 엄청나죠. 와, 네,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서의 게임 허브라는 앱을 통해서 이 윈도우 게임을 에뮬레이션 하는 거, 갤럭시 S25 울트라의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이렇게 PC 게임도 원래는 이게 이렇게 리모트 플레이를 하라고 나온 거긴 한데 안드로이드로 사실 뭐 PC 게임을 돌리기가 뭐 쉽지 않은데 와, 위쳐 3까지 돌아가는 게임기로도 변신할 수 있는 갤럭시 S25 울트라. 자, 뭐 이 정도 성능이면 애플 기기의 경우 캡콤에서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도 만들어주고 여러가지 AAA 게임들이 iOS 전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전용 그런 게임들도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윈레이터로 실행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게임 허브에 들어가서 뭐 드라이버 다운로드 받는 것도 간단하고 네, 여러가지 설정 바꿔주는 것도 쉬워서 이렇게 게임을 실행할 수도 있고 또 UI도 상당히 잘 나와서 뭐 안드로이드 게임기 요즘에 성능 좋은 것들 사려면 뭐 오딘 2라든가 이런 제품들 상당히 비싼데 갤럭시 S25 울트라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쿨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 패드 하나 장만하시면 시간 날 때 이렇게
게임기로도 변신시킬 수 있다는 점, 물론 발열이 정말 심하고 배터리가 벤치마크가 끝난 뒤에 지금까지 2시간 정도 했는데 배터리가 거의 40%가 달았죠. 2시간하고 40%면 UMPC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래도 배터리도 상당히 효율이 좋은 편이죠. 네, 그리고 게임 허브가 현재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으로 나오면 훨씬 더 안정화돼서 게임 프레임도 잘 나오고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엄청난 성능으로 나온 갤럭시 S25 울트라, 물론 삼성의 AP가 아닌 퀄컴 스냅드래곤이 사용된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S25 울트라를 최고의 폰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극단적인 게이밍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쳐 3까지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위쳐 테마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